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자, 프랑스를 방문 중인 문재인 부부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알맹이가 쏙 빠진 겉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콘서트라든가 김정숙 씨가 입은 샤넬 재킷 등에 대한 보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유럽 순방의 본질이 아이돌 가수 또는 샤넬 재킷이 아니겠지요. 프랑스에 간 문재인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이슈로 제기한 것은 역시 김정은의 대변인답게 대북 제재 해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마크롱에게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유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먹히지 않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을 움직여서 유엔 안보리의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으나 이런 문재인의 전략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청와대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바람잡고 있으니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틈이 벌어져 있는 프랑스만 움직이면 대북 제재의 틀을 흔들 수도 있다는 계산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특성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서 외교를 펼칠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간의 보호 무역주의 등을 둘러싼 날선 대화나 행동들을 가십선 기사로 크게 보도하고 이를 본 한국민들은 양국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지만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약간의 견해 차이로 외교의 큰 기조가 흔들리는 가벼운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인 사고는 약간의 갈등을 크게 보고 이를 전체에 대입하지만 프랑스나 영국 같은 전통적 미국 우방국들은 차이는 차이대로 두고 전체의 큰 흐름은 그대로 존중하는 외교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차이가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착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비단 신뢰로 소녀상 문제가 한일 간의 대북 문제 협력까지 다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마크롱은 우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때까지는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상임 이사국으로서 완전히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CVID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비핵화는 이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곧 제재 완화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단일 대우 유지 필요성이 중요하며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탄도미사일이나 비핵화, 인권보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북한과 외교관계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마크롱의 발언 속에는 문재인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재인의 외교 행보, 다시 말해 김정은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미국이 모르고 있을까? 당연히 미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동맹국이라 할 수 없는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재무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은행들에게 경고를 한 바 있으며 주일 미군 기지에도 한국인은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바로 KBS가 16일 보도한 내용인데 주일 미군 기지에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하려는 한국인은 앞으로 추가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한다고 주일 미군 사령부가 밝혔다고 미 성조지가 보도한 것입니다. 자, 성조지에 따르면 주일 미군은 최근 주일 미군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하는 국가들의 오랜 우방인 한국을 포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서부도쿄의 주일 미군 주둔지인 오코타 공군기지 정문옆에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50개국 이름이 붙어 있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성조지는 보도했습니다. 성조지는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 장교의 말을 빌어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경우 여건만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한국 내 미군기지에 에스코트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제 동맹국이면서도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의 반열로 취급당하게 됐다고 밖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철도 기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갖는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강행한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받는 사상 초유의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눈을 지그시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하시죠? 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